네, 화학 3단원 ABC 그냥 한 번에 통틀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결합에 관한 걸 배웠는데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을 첫 번째 수업 때 배웠고 그 다음 수업 때 공유결합에서의 결합의 구조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이온결합이 주된 내용이고요. 한번 풀어봅시다. 네, 염화나트륨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염화나트륨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한 이온결합이죠. 그러니까 공유결합 아니고요. 이온 결합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만 잘 안 흘러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경지적 연력, 이온 결합의 정이죠.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2번 봅시다.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죠? 3주기에 전자 3개 있으니까 3-3, 즉 알루미늄입니다. 얘는 2주기인데 전자가 2개 부족한, 즉 산소입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A와 B가 화합물을 형성한대요. 그러면 A는 금속이고 B는 비금속이죠. 둘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온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A는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어서 3가 양이온이 됩니다. B는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얻어서 2가 음이온이 돼요. 전자가 총 8개가 되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일단 2대3으로 결합하냐 물어봤는데 총 전화가 0이 돼야 되니까 2대3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해서 0 되겠죠. 이온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이온 반지름은 동전자 이온에서,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작은 쪽이 커요. 왜냐면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작아서. 그래서 원자 번호 작은 쪽은 여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3번 봅시다. 수업 때 언급을 간략하게 했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볼게요. 일단 물이 담긴 비커에 얘를 왜 녹이냐면,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왜 이물질을 넣냐. 지금까지 토막 상식으로는 물에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물은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화학 수업 시간 때 배운 건 공유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배웠죠. 그래서 사실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게 해주기 위해 전해질, 즉 이온 결합 물질을 넣어도 되고요. 전해질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온들을 넣어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이고요. 4단원에서 또 배우긴 할 텐데 금속과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온 결합이라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토막 상식 같은 거고요. 그래서 2대1 비율로 모였다고 했는데 2대1 비율로 모였다 하면 H2O가 분해되는 거니까 여기가 산소고요. 여기가 수소겠죠. 그래서 2대1 비율로 모였을 거고, 특히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까지도 알 수 있는데 이제 극성을 배웠으니까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수소의 전자를 뺏어서 산소가 마이너스를 띠고요. 수소는 플러스를 띱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띈 산소가 플러스 극에, 플러스를 띈 수소가 마이너스 극에 끌려서 그렇게 모여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2배 비율로 모인 이 기체 A는 수소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전기 분해 실험의 의의는 전자가 화학 결합에 관여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3번이 답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금속 A와 B가 각각 산소와 결합한 화합물에 대한 자료다. 산소는 비금속이고 산소가 금속과 결합했다면 이온 결합이겠죠. 그래서 AbO의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온이 돼서 네온이 된다는 건 3주기 초반 애들이겠죠. 즉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일 거예요. 3개 중 2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이온의 양의 비율이 2대3이네요. 그러면 이온이 2개 있고 여기 3개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럼 그게 되려면 일단 산소의 개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A는 1개, B는 2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A가 1개, 즉 산소와 1대1로 결합했다는 소리는 산소는 이가 음이온이니까 A도 이가 양이온이 돼야 돼요. 이가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A는 마그네슘이고요. 틀린 말이네요. B를 봅시다. 2대1로 결합하려면 산소가 이가 마이너스였으니까 B는 1가 양이온이 돼야 돼요. 나트륨이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Y가
2냐? 예, 맞는 말이죠. 원자과 전자수가 B가 더 많냐? B가 더 적습니다. 나트륨이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3번. 가열에서 얻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열 과정에서 이온의 양이 증가하냐? 증가하진 않겠죠. 예, 뭐 원래 있던 거니까. 전기 전도성은 액체가 더 크겠죠. 고치는 전기가 잘 안 흘러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전기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나오냐라고 했는데, 전기 분해하면 방금 했던 말처럼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를 띄는 애가 끌리고요. 마이너스 극엔 플러스를 띄는 애가 끌려. 그러니까 나트륨은 플러스를 띄는 애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겠네요. 6번 봅시다. 얘랑 반응하여 가가 생성됐다. 가를 보면 하나하나 결합했죠. 뭐 당연한 게 두 개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거일 거고요. 리튬은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리튬일 거고요. 일가일 거예요. 그럼 얘도 일가겠죠. 일가 음이온이 네온의 형상을 띈다. 그럼 A는 플루오린이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가는 이온 결합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엑선 1 맞는 말이고요. 원자권 전수 7개, 플루오린의 원자권 전수 7개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온 결합 물질을 구성하는 이온 얘랑 얘의 전자 배치를 각각 무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2대 1로 결합했죠. 그러니까 x가 1가면 총 전하량 2가를 뜰 거고요. 그 y가 마이너스 2를 띄어야 되니까 a는 2입니다. 그럼 x 누군지 알 수 있죠. 1가 양이온이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럼 원래는 3-1이었단 소리고 나트륨이겠네요. 얘는 2개 얻어서 이렇게 된다. 그럼 원래는 2개 부족한 산소가 되겠네요. a는 2다 맞는 말이고 2주기 원소 아니죠. 3-죠. 얘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냐?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맞는 말이고요. 4번이 답입니다. 8번 봅시다. 녹는 점이 나오면 쿨롱 법칙을 떠올리면 되는데,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쿨롱 법칙에서의 전기력이 커졌죠. 전기력이 커졌다는 소리는 결합의 세기가 커졌다는 소리고, 결합의 세기가 크면 녹이기 어려워요. 너무 꽉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풀어보자면 AC와 DB에서 A랑 D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각각 뭐 이렇게 생긴 애고, 그러니까 전부 다 1대1로 결합했으니까 전하량이 다 같아야 돼요. 각각. 그럼 살펴보자면 산소가 띄는 전하량은 2가, 플루오린은 1가, 나트륨은 1가, 마그네슘은 2가예요. 그러니까 AC, DB의 조합으로 가능한 건 이렇게죠. 그래서 둘 중 뭐에 해당되냐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ABC의 이온 반지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ABC의 이온 반지름을 보기 전에 얘네들의 이온 반지름부터 보자면,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작은 쪽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일단 우린 D랑 B가 결합하고 A랑 C가 결합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를 해보자면 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가 C, B, A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C가 가장 큰 쪽이고 그 다음 B, 그 다음에 A니까. 그러면 B랑 A랑 결합한다는 소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CBA 아니고요. C, B, A 뭐 이런 식이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C랑 A랑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뭐 다른 경우도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누가 없어야 되냐의 문제니까 경우의 수는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CBA 되고, 그 다음에 F가 없다 쳐봅시다. 이거 되나? 이거 되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해볼까요?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C랑 A는 결정이 됐고 B는 결정이 안 됐네요. 근데 D는 3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하자면 이게 답일 거고요. 문제 풀어봅시다. A는 마그네슘이냐? 야, 맞는 말이고요.
D랑 C는 2대1로 결합하냐? 그쵸? 1가니까 2개 있어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기역이 녹는 점이 즉 얘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A랑 C랑 결합하면 전화량이 4배죠. 얘네들은 1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2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커요.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네, 총 3단원 중에 첫 번째 단원 풀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나오고 또 뭐 전자의 구조 정도 나와요. 1번부터 봅시다. 3가지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네,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유결합의 특징을 나타낼 거고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했는데 수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보자면 플루오린은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을 3개 갖기 때문에 총 6개, 얘는 하나당 2개를 갖기 때문에 총 4개. 한 개의 공유결합, 2개의 공유결합, 한 개의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공유 전자쌍 수는 한 개 아니죠.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냐?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는 공유결합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애들끼리 했으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성도 아니 전기 음성도도 같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2번 봅시다. 예, 일단 수소고 산소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거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Y에 그러니까 이거 H2O니까 원자과 전수는 8이냐? 아니죠. 6개죠. 여기 이중결합이 있냐? 없죠. 3번이 당연히 답이겠네요. 그래서 X는 헬륨의 전자배치를 갖냐? X가 얘죠. 헬륨의 전자배치 갖고 있죠. 전자 2개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가와 나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요. A는 이주기 원소다. 구조식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까 일단 한 개의 공유 결합을 필요로 하는 이주기 원소는 플로린입니다. 그럼 B는 이주기가 아니니까 3주기겠죠? 4주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배운 게 3주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염소다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아니면 뭐 수소다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수소다 생각해도 되겠죠? 라고 했는데 수소면 안 되는 게 원자과 전자수는 A랑 B랑 같대요. 근데 수소의 원자과 전자수 한 개죠. 그러니까 염소겠다. 문제 풀어봅시다. 원자과 전자수는 A가 즉 플루오린이 산소보다 많냐? 예, 맞는 말이죠. 전기 음성도는 플루오린이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A는 2주기고 B는 3주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예, 3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A2B2에 대한 자료다. 2주기 원소래요.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공유 전자상수가 한 개라고 그랬으니까 A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즉 A는 각각 공유 전자쌍을 한 개만 필요로 하는 플로린이겠네요. 그럼 B는 2개씩 필요로 하는 거니까 산소겠죠. 예, 문제 풀어봅시다. A는 17족이다. 예, 플로린 17족 맞죠. 전기 음성로는 플로린이 커요. 플로린이 대빵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비공유 전자쌍수의 B를 구하렴. 플로린은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을 3개가 되니까 A2는 총 6개일 거고요. 산소는 하나당 2개씩 가져요. 그러니까 총 4개겠죠. 그러니까 바꿔야죠. 예, 틀린 말입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5번 나트륨 NaCl 그러니까 상만 달라요.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고. 그래서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차이가 날 수가 없죠. 만약에 얘네 둘이라면. 즉 가 혹은 나에 나트륨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자수를 한번 세봅시다. NaCl이라면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배치를 띠면서 1가 음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수는 10개예요. 염소는 1가 음연이 되겠죠?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띄어요. 16개 가지죠. 그러니까 총 28개의 전자를 가져요. 1몰당. 얘나 얘는 그냥 11개 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 나트륨이 들어가겠습니다. 가가 뭔지는 특정 못해요. 전기 전도성이 가랑 다, 즉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하면 액체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보다 큽니다. 예, 문제 풀었죠. 다는 고체냐? 아니죠. 전기 전도성은 나트륨이 가 얘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얘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나트륨은 금속이죠. 그러니까 금속은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금속이니까 전성 있죠. 예, 4번이 답입니다. 6번 봅시다. A랑 B2가 반응하여 가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게 B겠죠. 가운데 있는 게 A일 거고. 그러면 구조식으로 그려보면 A 있고 전자쌍 두 개. 그다음에 여기 B겠네요. 그럼 A를 봅시다. 공유 전자쌍을 4개 필요로 하는 친구죠. 2주기에 탄소겠네요. B는 2주기고 공유 전자쌍을 2개로 필요로 하니까 산소겠네요. 예, CO2입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A의 원자권 전수 4개 맞죠? 탄소니까. B2의 공유 전자쌍 수는 2개다. 예, 산소랑 만나면 공유 전자쌍 2개씩 맞는 말입니다. 가에서 A는 부분적인 양전원을 띠냐, 즉 전기 음성도 비교하는 소리인데, 전기 음성도 순서는 플로린 다음이 산소가 대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더 크죠. 당연히 탄소보다.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럼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뺏어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되겠죠. 5번이 답이겠네요. 7번 봅시다. 3주기 원소래요. 일단 3주기인데 1가 양연이 될 수 있는 건 나트륨이겠죠. 3주기인데 1가 음연이 된다 그러면 예, 염소겠네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연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온 결합 맞고요. X는 금속 맞고요. 이온 반지름은 일단 Na+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띄고요. Cl-는 아르곤의 배치를 띄어요.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이 일단 아니죠. 등전자 이온이 아니면 원자번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자 껍질, 즉 주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아르곤이 주기가 더 크니까 오른쪽이 커요. 3번이 답입니다. 8번 봅시다. 그림은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X는 2주기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하나만 필요로 하는 애네요. 공유 전자쌍을. 그럼 X는 2주기인 플루오린이겠습니다. 당연히 베릴륨과 붕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특이한 애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 원자 반지름은 플루오린이 베릴륨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생겼죠.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플루오린 여기 있고 베릴륨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공유 전자쌍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로 세대요. 또 베릴륨과 붕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해당하는 비공유 전자쌍 수만 쓰면 되겠죠. 일단 가부터 써보자면 공유 전자쌍 수 2개에 비공유 전자쌍 수 플루오린 2개니까 총 3 곱하기 2입니다. 나는 공유 전자쌍 수 3개에 플루오린 3개니까 3 곱하기 3입니다. 예, 뭐 똑같겠죠. 맞는 말입니다. 가에서 X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냐,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대빵이니까 전자를 뺏어서 음전화 띠는 거 맞습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9번 봅시다. 금속 결합은 양이온과 자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이건 뭐 개념 문제죠. 10번 봅시다. 2주기 원소 ABC래요. A2에는 3중 결합이 있다. 즉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고, 공유 전자쌍을 3개 필요로 하는 애라는 소리인데 이거 질소입니다. 그래서 A는 질소고요. 비공유 전자쌍 수가 B랑 C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많대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게 단소, 질소, 단소, 플루오린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질소 나왔으니까 얘네 남았는데 B랑 C가 뭔지 특정은 못합니다. 근데 그냥 비공유 전자쌍수는 일단 표를 그려보자면 공유, 비공유 수를 써보자면 얘 4, 0이고요. 얘 3, 1이고요. 2, 2, 1, 3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수 보면 원자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B랑 C가 뭔지 특정을 못하겠는데 B가 C보다는 원자번호가 큽니다. 뭐 그거 말고 문제 풀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다 기억부터 보면 원자과 전자수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A가 질소였고요. B는 C보다 큰 애였죠. 그러니까 뭐 조합이 총 3개인데 이렇게냐 이렇게냐 이렇게냐. 근데 어쨌든 C는 질소보다는 모두 다 큽니다. B는 B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B고 왼쪽에 있는 게 C죠. 그러니까 B는 질소보다 커요.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다음 전기 음성도는 B가 C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 음성도도 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수의 B를 구하려. B랑 C를 특정할 수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C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중결합은 없죠. 그러니까 없다기보단 배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C는 없다라고 친 거고
A가 질소고 B가 플루오린, C가 산소겠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A는 질소고요. C는 산소니까 질소는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 1개씩이니까 여기 2개 있고요. 산소는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 2개씩 있어요. 여기 4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1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요소의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공유 전자쌍수와 공유 전자쌍수를 세라.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면 되겠죠. 3개, 3개, 2개니까 총 8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수는 원자당 가지고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당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수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수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산소 없어요. 산소 2개예요. 4분의 8이라서 3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12번. 그림은 이주기 원자 X에서 Z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이주기고 원자 간전자가 4개면 탄소죠. 얘는 질소고 얘는 플루오린이죠. 그래서 산소랑 탄소랑 질소랑 결합하면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죠. 아, 질소 아니죠, 이거 산소죠. 예, 플루오린이고요. 탄소랑 산소랑 결합하면 CO2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4개로 필요하고 얘는 2개니까 나는 탄소랑 플루오린이면 얘 1개죠. 공유 전자쌍이. 그러니까 총 4개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2고요. B는 4겠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요. 가에는 다중결합이 존재합니다. CO2는 이렇게 2개씩 결합하죠. 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공유 전자쌍 수는 중심 원자가 탄소라서 4개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네.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분자의 구조랑 결합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분자 내 결합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 사이에 서로 다른 크기의 반발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전자쌍 반발 이론을 말하는 거고요. 전자쌍 반발 이론을 말하려면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네, 1번이 답이겠네요. 2번 봅시다. 분자 가, 나,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냐라고 했는데 직선형이 나오려면 팔이 2개, 즉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이 나옵니다. 가나다 중 결합각이 가장 큰 게 다라고 했는데 다는 평면 삼각형으로 팔이 총 3개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상이 없어요. 얘는 팔이 4개예요. 얘도 4개예요.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면 팔은 무조건 4개입니다.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3개인 쪽이 결합각이 더 크겠죠. 맞는 말입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봤는데 가랑 다랑 같냐라고 했는데 애초에 쌍극자 모멘트는 만약에 둘 다 극성이라면 비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봤다는 건 그냥 무극성이냐 극성이냐 물어본 거랑 똑같은 말이고요. 다는 무극성 분자예요. 왜냐면 대칭 분자라서. 그래서 다는 무극성이고요. 가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무극성일 수가 없겠죠. 얘 극성입니다. 같지 않아요. 1번이 답입니다. 3번. 라의 중심 원자는 Y다. Y는 산소고요. Z는 플루오린, X는 베릴륨, 얘는 수소겠죠. 그래서 수소랑 산소랑 결합했고 구성 원자 수가 3개래요. 산소가 필요로 하는 공유 전자쌍은 2개고 얘는 1개니까 H2O겠죠. X 베릴륨에 Z 플루오린 얘 2개 필요로 하고 얘 1개 필요로 하니까 마찬가지로 베릴륨 하나에 플루오린 2개겠네요. 다는 Y만 2개래요. 오 2개겠네요. 라는 얘랑 즉 얘는 2개를 필요로 하고 얘 1개를 필요로 하니까 OF2가 되겠네요. 문제 보러 봅시다. 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라고 했는데 베릴륨은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그래서 직선형이고요. 분자가 대칭이고 쌍극자 모멘트 0 맞습니다. 가와 라의 분자 모양이 모두 구분형이냐 물어봤는데 결합한 원소가 2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니까 구분형 맞습니다. 다중결합이 있는 거 한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가나다라 다 그려볼게요.
가는 H2O로 이렇게 생겼고요. 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는 이렇게 생겼고요. 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얘랑 모양이 같죠. 다중결합이 있는 거 이거 한 가지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5번이 답입니다. 네,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다 더한 게 8개수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2개 0개면 8 2개 직선형이겠죠. 2개 1개면 조금 굽었겠죠. 구분형. 3개 1개면 8이 총 4개인데 하나는 안 보이니까 네, 삼각불형입니다. 그냥 8이 총 4개고 비공유가 없다. 그러면 4면체겠죠. 예,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예, 직선형이니까 무조건 큽니다. 맞는 말이고요. H2S는 이거 황은 산소랑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산소와 비슷하게 결합하고요. 구분형이죠. 근데 비공유 전자쌍수가 2개라서 아닙니다. 틀린 말이죠. 아니 맞다고 볼 수가 있나? 문제가 애매하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구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형은 맞는데 비공유 전자쌍수가 1개는 아니라서 일단 뭐 보류해볼게요. 문제를 애매하게 냈네. 다는 삼각불형이다. 맞는 말이고요. 라의 3면체 얘가 들어가냐 했는데 일단 중심 원자가 탄소고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수 4개 맞죠? 그 맞는 말이에요. 구성 원자가 모두 동일 평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입체 구조가 아닌 것. 삼각뿔은 입체 구조고요. 4면체도 입체 구조고요. 얘네들은 입체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맞는 말이에요. 2번이 틀렸네요. 문제를 애매하게 냈네요. 뭐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넘어가 봅시다. 5번 H와 C의 전기 음성도는 각각 2.1과 2.5다. 그러니까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는 소리죠. 일단 뭐 문제 풀어보자면 탄소가 중심에 결합한 원자가 모두 4개니까 다 3면체형 맞습니다. 다는 무극성 분자다 라고 했는데 탄소 중심에 비공유 전성 없고 대칭이 이렇고 결합한 원자 수 다 같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가랑 다는 탄소가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냐라고 했는데 가에서는 음전하 띠는 거 맞아요. 왜냐면 수소보다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뺏었겠죠. 근데 다는 플루오린이 탄소보다 커요. 왜냐면 플루오린 대빵이니까. 그러니까 플루오린이 뺏어서 틀린 말입니다. 다에서는 플러스를 띄워요. 3번이 답이고요. 6번 COF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얘 구성 원자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3개겠죠. 뭐 다 적어봅시다. 뭐 이거 이상도 있겠는데 사실 왜냐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렇게 해도 되죠. 중심 원자가 탄소인 경우부터 봅시다. 중심 원자가 탄소인 경우에 산소랑만 결합했다 하면 CO2일 거고요. 왜냐면 4개에 2개니까 뭐 여러 가지랑 결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섞어서 결합했다 하면 4를 2랑 1로 구분하려면 1밖에 없겠죠. 그래서 COF2일 거고요. 아니 뭐 F랑만 결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산소가 중심이라면 OF2밖에 없습니다. 이 1이니까 뭐 이 정도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문제 읽어봅시다. Y원자 1개와 Z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 즉 1개, 2개 비율로 결합하는 거 이거 2개밖에 없죠. 근데 무극성 분자래요. 얘는 무극성 아니죠. 얘는 구분형이라서 대칭이 아닙니다. 비공유 전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CO2일 수밖에 없고 무극성이라고 하면 Y는 탄소고 Z는 산소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X는 플루오린 되겠네요. 문제 읽어봅시다.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건 플루오린 맞는 말이고요. OF2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즉 무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죠. 무극성 분자 아닙니다. 다음 COF2의 분자 모양이 어떻게 되냐? 산소랑 2개 결합하고 플루오린이랑 하나씩 결합하니까 8 3개에 비공유 0개 평면삼각형 맞습니다. 4번이겠네요. 7번 대전체 쪽으로 휘었고 B는 변화가 없었다. 즉 대전체 전기의 영향을 받았다 하면 얘 극성이고요. 무극성이겠네. 그래서 극성 유무 확인하는 실험 맞는 말이고요.
부분적인 양전을 띠는 부분이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음전을 띠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체 상태 B 분자는 전기장에서 배열이 되냐? 아닙니다. 안 됩니다. 무극성이라서 영향을 안 받아요. 3번이 답입니다. 1주기, 2주기래요. 그래서 얘는 수소겠고 얘는 단소겠네요. 그래서 분자당 X 원자수랑 Y 원자수가 나왔는데 C2H2래요. 그러니까 뭐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H는 하나씩 있을 거고 C가 필요한 게 4개의 공유 전자상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가는 말을 보자면 X 4개, 탄소 2개래요. 그러니까 C2H4겠네요. 그러면 H 2개씩 붙어있을 거고 얘가 필요한 게 4개니까 여기 2개 그리면 되겠네요. 다는 CH4죠. 이거 어떻게 생긴지 알죠?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다중결합이 있는 건 한 가지다. 아니죠. 2가지죠. 틀린 말이고 쌍극자 모멘트는 가랑 다랑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다는 무극성이죠.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가가 무극성이냐고 보면 되겠죠. 이거 직선형이죠. 비공유 전자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칭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무극성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얘도 무극성인가요? 얘도 무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극성이에요. 얘는. 다음 Y 원자 주위의 결합각은 가랑 나랑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XYY래요. XYY라고 하면 XYY면 여기죠. 여기. 가는 여기죠. 가는 180도고요. 얘는 120 원절이겠죠. 정확히 120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9번 봅시다. 이주기 중심 원자라 H로 이루어진 분자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다. 이게 비공유고요. 이게 공유래요. 일단 뭐 가를 보자면 이주기 중심 원자라고 했으니까 4개를 필요로 하는 얘 탄소죠. 그럼 나머지 수소일 거고 얘는 3개에 1개면 질소죠. 이제 뭐 문제 풀어보자면 가는 CH4냐? 맞는 말이고요. 각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8 개수가 같죠. 8 개수가 같으면 다음에 뭐라는 게 뭐였냐면 비공유예요. 그냥 비공유가 미는 힘이 더 커서 결합각이 좁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얘 무극성이고요. 얘 극성이죠. 그러니까 같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10번 봅시다. 이주기 원자 1개랑 수소가 결합한다. 가나다 원자 번호가 각각 6, 7, 8이다. 원자 번호 6번 탄소고요. 7번 질소고요. 8번 산소죠. 그러면 수소랑 결합하면 얘는 4개 필요로 하니까 CH4, 질소는 3개 필요로 하니까 CH3, 산소는 2개 필요로 하니까 OH2, 그러니까 H2라고 썼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나다 각 1몰에 포함된 수소 원자 양의 합은 10몰이냐라고 했는데 문제를 좀 이상하게 내긴 했는데 가가 1몰 있다. 그러면 수소 원자 4개 있는 거고요. 얘는 3개, 얘는 2개 있는 거죠. 이걸 다 더하래요. 10몰 안 나오죠. 9몰입니다.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방금 했던 말이죠. 가는 4면체고 얘 삼각뿔입니다. 얘는 비공유 전자성이 있어서 가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다는 그러니까 극성을 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다는 H2O로 극성을 띠는 대표적인 분자입니다. 맞는 말이죠. 5번이 답입니다. 11번 얘 극성이고요. 헥세인은 무극성이에요. 왜냐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서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다 하면 당연한 말입니다. 극성과 무극성이니까. 애초에 뭐 근데 이게 무극성임을 몰랐어도 얘가 극성임은 아니니까 섞이지 않았다를 토대로 얘가 무극성임을 추론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 가의 시험관에 얘를 넣고 흔들었더니 얘만 변했다. 그러니까 황산구리를 섞이면 용액이 파래져요. 그러니까 황산구리가 섞였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황산구리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뭐 그걸 따지기 이전에 황산구리는 이온 결합이요. 그러니까 구리는 금속이고요. 황산은 비금속이라서. 그러니까 황은 비금속이라서.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무극성 용액의 녹냐, 극성 용액의 녹냐를 물어보는 건데 극성 용액이 녹아요. 왜냐면 무극성은 전하를 안 띄워서 이온 결합은 전하를 띄죠. 그래서 B가 H2O 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 문제 풀어보자면 A와 B의 쌍극장 모멘트가 같냐 물어봤는데 다르죠. 극성과 무극성이니까. A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냐? A가 헥세인이죠.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그냥 분자 구조 그려보면 알아요. 그려봅시다. 아니 안 그릴게요. 알아서 찾아보시고. B는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냐? B는 극성 분자인 수소죠. 그러니까 물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암모니아와 염화수소가 각각 물에 용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뭐 4단원에서 배웠는데 암모니아가 용해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뭐 이걸 하기 이전에 원래 중성이었죠. 이후에도 중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여기도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였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기 플러스 1과 양변이 나오는 건 맞는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다 똑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OH만 나갔어요. 그럼 OH 나갔으면 NH4 나오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됩니다. Cl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H 플러스가 여기로 붙겠죠. 이겁니다. 결합각을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NH4부터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얘도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래서 결합각은 기역이 NH3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역은 얘고요. NH3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NH3랑 기역 둘 다 8이 4개인 건 맞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NH3가 더 많으니까 결합각이 얘가 더 작다 맞는 말입니다. 비공유 전자쌍 수는 OH-가 N의 3배다 라고 했는데 OH-부터 또 그려볼게요. OH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3개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이거죠. 비공유 전자쌍 1개 있습니다. 3배 맞는 말입니다. 니은의 모양은 삼각뿔이냐? 8 4개의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3개의 비공유 전자쌍 1개니까 삼각뿔형 맞습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뭐 문제 보다가 혹은 영상 보다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 다음 수업 시간 때 봅시다.